정혜영 위원님의 관심고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혜영 위원님, 네. 또 내일 주말이잖아요. 네. 이 주말에 공부해볼 고래 뭐가 있을까요? 다음 주에는 약간 정치 이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CS를 선정해봤습니다. 자, CS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언급드렸죠. 함정에 빠지면 고생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잘 보세요. 자,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여기 바로 요거죠. 추세가 살아서 막 강세로 나갈 적에 밑에 심리가 죽어요. 심리가 죽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. 근데 다시 추세가 붕괴되면 절대 들고 있지 않는다. 쭉 내려옵니다. 다시 회복 지지받고 갈 적에 3바트가 잘 맞아요. 또 오늘 추세가 전환됩니다.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세력 매집주라고 그러죠. 세력 매집주 올라온 상태에서 매물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 지지를 받으면 다음 주 어떤 이슈가 나오면 다시 패턴 자체가 이어가는 상승세 패턴, 신고가 패턴 이어가지 않겠느냐. 이럴 적에 거래가 늘 적에 3바트가 맞을 적에 또 주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4주 짝수죠. 그럼 다음 주면 5주 때는 병호점이죠.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. 가능성에 초점 맞춰갖고 일봉에서입니다. 반드시 이러한 종목들은 하단 추세 손절 라인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패턴 자체를 신고가 패턴 보겠습니다. 네, CS에 대해서 또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손절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리합니다.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나처럼 소리치며 정홍주 위원님의 뉴 고래 알아보시죠. 정홍주 위원님, 예. 오늘의 새로운 고래 또 궁금해요. 웅진이 대박이 났죠. 네. 그렇게 될까 저도 그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. 대우플러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과연 웅진처럼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저는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재밌는 위치인 것 같아요. 이 위치가 과거에 이제 웅진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는 있는데요. 한번 회사 내용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우플러스 바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해서 2022년도까지 3만 대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죠. 그래서 최근에 4월 달에 폭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재차 지금 상승세 초기에 다시 한번 진입했는데 고속도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시대가 이어짐에 따라 18분의 80%의 충전 시대가 온다 해서 앞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확대가 된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웅진과 월봉이 같은 패턴에 놓였기 때문에 왕거래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신호라는 게 뭐 오늘 나온 곳도 있고 그 전에 나온 곳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에서 제가 포착됐다. 그래서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명품 시그널, 그러니까 완벽 신호와 나머지 모조리 신호. 그게 바로 웅진, 뭐 일신바이오. 근데 LI덱스는 완벽 신호는 없었어요. 그냥 나머지 모조리 신호 다 나왔고. 그러니까 그 신호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신호가 여러 가지예요. 이제 그런 신호가 명품 신호죠, 보통. 근데 웬만한 명품 신호가 아니면 제가 별로 설명 안 드리는데 이 당시에 대유에이텍과 대유플러스가 명품 시그널이 나왔어요. 완벽 신호 6개 중에 4개 이상이 나오면 나머지 모조리가 쫙 다 깔렸기 때문에 한번 날아갔던 거고. 그런데 지금 아직 상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전환이 밴드가 뚫리면서 또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 시그널이면은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걸로 봐요. 돌파가 됐으니까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나오겠다 싶은데 월봉 보면은 웅지가 비슷하죠. 사상 최고대라는 걸 터트리고 눌러주고 첫 돌파 쭉. 그래서 50에서 60으로 월봉이 터닝한 게 웅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닝 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현재가의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고 22선에 대한 지속의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리죠. 하지만 뭐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권이 지나간 거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분할 매수를 하면서 분차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나니까 움직여 봤을 때는 약 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시가 이하 분할 매수해서 보합 정도의 평균적인 어떤 흐름으로서 이해하시면서 22선 매매 이어가신 전략 그리고 보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냥 추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뭐 갭 상승이 뜨었을 경우는 단기적 대응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대유플러스가 왕고래 또 신호가 나왔다고 합니다. 기대해 볼게요.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나처럼 소리치며
정주 위원님의 다음 주 관심 고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주 위원님, 예. 주말에 공부해볼 고래 알려주세요. 예, 제가 좀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쪽에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. 벌써 한 몇 개월 지났습니다. 몇 개월 전부터 봤는데 그 종목은 한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.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실적과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이죠. 일단은 무엇보다 지금 완벽하게 중장기 정배열 상태 진입 국면 속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MTS를 개발 중에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던 기업이죠. 보안 솔루션 업체 중에서도 역시 SJ 같은 기업들은 완전히 뭐 아닌 말로 부실주, 동전주죠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앞으로 최대 주주가 한일 이제 홀딩스로 역시 우량한 또 기업이기 때문에 720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 괜찮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.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이 한일 네트워크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은요. 2021년도 1월달, 2월달이었죠. 그 당시 721선 돌파, 지지받고 움직였죠. 그때 매수 기회를 노려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한 50% 이상의 수익률은 날 수가 있었겠죠. 그만큼 바닥은 짚어내기가 쉽습니다.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죠.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부터 거래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. 아래 윗골이 대양선 일봉이 나왔습니다. 아직 뭐 상투 신호로 볼 수는 없죠. 밀집 국면 속에서 이제 막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MACD가 막 0을 돌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이 아직까지 과열권에 있지 않고요. 벌어진 상태가 아니죠. 아직도 밀집돼 있죠. 그리고 투자 시민도가 아직까지 50 이상으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열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네트워크스는 예전에 이제 꼭대기가 2018년도 1월 달이 1,800원, 1,600원 정도였죠. 그 부분까지도 역시 방향을 좀 열어두고 디지털 화폐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시범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울 때까지 조금 더 관심권을 열어두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주 월요일도 시가이와 5일선 근접 시에는 신규 매수도 관심권에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만큼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6,200원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단기는 항상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네, 한일 네트워크스가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가졌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화면 통해 확인해 보세요. 자